땅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죄인들 통제하는 사람은 나는 응당한 줄 알고 항상 그저 죄인들과 이렇게 허영질하면서 살았던 게 내가 타고난 뭐 나는 운명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항상 고마움에 있는 게 저희는 싸우자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은정 TV를 촬영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논현동에서 온 임혜진입니다. 논현동 밝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논현동 많이 부탁합니다. 논현동 살아보니까 어때요? 소래포구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소래포구요? 네. 소래포구 유명하잖아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네. 대한민국의 소래포구 축제하면 유명한데 못 가봤다니 참 섭섭하네요. 10월달이면요 대한민국의 물고기 축제라 하면 소래포구 축제가 유명하거든요. 바다 축제 예, 유명해요. 언니 올해 꼭 오세요. 알겠어요. 네, 올해 내가 초대할게요. 그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출산을 하고 출산 많이 그렇죠. 좋아져서 그때는 아마 아기 100일도 지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네. 고우셔. 감사합니다. 네. 애기 엄마 나 이렇게 또 고운 줄은 또 처음 봤어요. 마지막 막달 애기 엄마가 이렇게 고운 줄은 원래 우리가 임산부라 하면 거의 많이 부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고우셔. 한국에 와서 좋은 화장품 바르고 잘 먹고 역시 그러니까. 잘 먹고 이쁜 걸 바르니까. 그 또 맞아요. 이쁜 거 듣고 보잖아요. 분신 걱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맨날 무슨 뭐 전투하자 타도하자 이런 걸 안 보니까 그거를 안 보니까 맞아요. 태아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북한에서 임신됐으면 맨날 전투하자 할 뻔했네요. 맞아요. 쳐 죽이자 이런 말만 듣고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태아에도. 그렇지.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가 목소리 높은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엄마 아버지가 아마 우리 뱃속에서부터 항상 쳐주자 이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요. 목소리 좀 차분하게 해볼게요. 우리 임혜진 언니는 북한에서 네. 국경경비대 특무상사를 하셨다면서요? 국경경비대가 아니고요. 네. 조선인민 경비대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 경비대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거의 국경경비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경비대라고 하면 국경경비대가 있고 또 저희가 보위부 소속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범 수용소 소속이 경비대 소속이에요. 북한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그렇죠. 쓰는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데는 경비대 소속이지만 저희는 국가 경비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제가 그 안에서 살았어요. 수용소 안에서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용소 직원으로 발령받아가지고 돌아가시다 나니까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도 거기서 하다 나니까 저는 거의 북한에서의 절반 인생을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죄인을 살았는가? 아니고요. 관리 일꾼으로. 관리 일꾼으로 살았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곳에서 살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곳이 전부인 걸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곳을 살았던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내가 차를 몰고 오면서도 그곳에선 차란 것도 없이 내가 항상 보고 싶은 것도 못 벌고 살면서도 이곳이 행복이다 하고 살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우리 언니는 그나마 죄수들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죄수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거기는? 그 죄수들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응당 그 사람들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왜? 죄수들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죄인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86년도쯤 돼서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그 관리소에 죄인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동해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항해도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인들을 서로 1대1로 만나서 담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제가 알게 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9살짜리 됐는데 노래를 엄청 잘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2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노래 경연 대회에서. 그렇죠. 예. 본인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선생님 한 달 후면 다시 평양 가서 노래를 또 해야 된다고 아이고. 애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이 아파서 네가 노래를 얼만큼 잘했냐 하니까 노래를 해보라고 하니까 노래를 하는데 엄마는 뭐 하냐 하니까 엄마가 우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평양 우대에 우대를 졸업하고 우사를 하시던 분인데 제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쟁 시기에 안에서 그때 일사후퇴 때 여기 남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가족들이 많이 후손인가 보다. 그래요.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후손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때 참 가슴 아팠던 그 추억이 한 가지는 저는 있은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평생 갇혀 살아야 되는 것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주 해맑게 다시 평양가 노래 부른다는 꿈을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족이 집단적으로 들어올 때는 가족이 같이 살게 해요? 처음에는 같이 살게 한 1, 2년은 같이 살게 해요. 1, 2년은 했다가 거기서 남편들은 다 따로 또 어디다 보내요. 그 관리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는 정말 높은 곳에서 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김책공대 정말 똑똑한 사람들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3일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왔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아마 옛날에는 우편이라는 걸 붙였을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우체국에다 붙이겠다고 그걸 써가지고 저희들 보고 선생님 이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보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곳이 언제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 올 때는 누구도 말 안 해주니까요. 그럼 왜 왔는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정말 기적같이 그것에서 해명돼서 나간 사람이 한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김일성이 뭐 방침에 의해서 한두 명 나갔던 건 있지만 거의 평생을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면 언니 거기에 그 죄수들 식생활은 어때요? 어떤 걸 줘요? 식생활 같은 경우는 죄인들이 거의 자급자족을 한다고 보면 돼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은 안 하고요. 관리소 안에서 주로 농사도 짓고 탄광도 있었어요. 관리소 안 자체가 한 개 군에서 리가 있잖아요. 5개 리가 있었어요. 그 안이 엄청 컸어요. 저희가 있던 그 관리소 안에 5개 리가 있어가지고 농장에서 농장원들은 거기서 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프로씩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탄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농사 짓는 데서 또 배급을 주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렇게 주는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훔쳐먹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뭐 거기라고 다르겠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과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잊혀 앉는 것이 한 번은 그 자기들끼리도 이게 배고프니까 훔쳐 먹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일로 바칠래기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매 맞아서 질질 끌려오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특히 또 정치범 수용소 안에 고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살다가 죽어서 그 안에서 일하다가 죽던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고아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 애들도 죄인이 되는 것이요. 연좌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우리도 이게 사람인지라 그 죄인들을 보다 나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너네는 당에 죄를 짓고 들어온 죄인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 보다 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죄인 애들이 정말 그 고아들을 키우는 이 따로 합숙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걔네도 따로 식당이라는 걸 하는데 보면 통강냉이 같은 걸 삶아주는데 거기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애들이 있고 나이가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나이 있는 애들은 주먹이 세다 나니까 거기서 좀 더 먹고 어린 애들은 거기서 못 먹다 나니까 밀리고 하다 나니까 배고파서 양육강식인.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굶어 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들이 가서 그 나름대로 규율을 세워주느라고 해도 우리가 90년대 이후에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양육강식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북한이란 나라는 참 어릴 때부터 서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증오를 가르치죠. 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북한에서 배웠던 거는 오직 증오밖에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너를 내가 이기고 살아남아야지만 그렇지.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증오밖에 안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언니 거기서 환자가 생기거나 아프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도 아까 애기 엄마 같은 경우도 의대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 안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진료소라고 있어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 해서 있는데 약은 없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민간요법 같은 걸 예. 많이 써요. 그래서 환자들 치료한다. 거기 뭐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약이 없으니까 약초를 가서 캐오게 해가지고 약초로 민간요법을 다스리는데 사실은 열병이 나가지고 한때 많이 열병이 돌았잖아요. 물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죽어도 뭐 제사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다 가져다가 돌무덤에서는 그냥 예, 엮고 87년도에 그때 그 이성대 온 형제 중에 두 형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머니가 고향이 남한이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마 항해도에서 왔는데도 어떻게 그 길을 알았는지 일하러 나가가지고 저기 중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개인이 도망쳤다는 거는 관리소 역사가 생겨서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집단 도주했어요. 둘이서 간 게 아니고요. 자기 애들 둘이 할머니, 아들, 며느리 해서 총 9이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철조망을 나갔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 됐어요. 그 철조망이 몇 겹이에요? 3겹을 했어요. 전기 고압은요? 그때는 고압을 안 였댔어요. 왜냐면요, 사실은 고압을 투지한데도 사실은 낮에 일하러 갈 때는 거의 안 하고 밤에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일하러 가서 도망을 쳤거든요. 아마도 그걸 알았는지. 그리고 그때 87년도 그때는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 별로 도망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면서 어떻게 그 중국에 갈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여하튼 중국을 넘어갔어. 그게 북한 국가보위에서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일성이한테까지 그때 보고가 올라가서 무조건 잡으라 해서 중국 쪽에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또 이게 친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연락이 갔어. 그러니까 우리 그 관리소 안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래서 거의 20일 동안 자지 못해가지고 총 그 관리소 안에서 완전 밤마다 그 경비 서고 난리 났는데 20일 만에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혔거든. 어떡해. 잡혀서 넘어왔어. 그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려고 했을 건데 분명히. 근데 왜 잡혔냐면 애가 감기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아마 감기약을 좀 얻으려고 민가에 갔다가 그 민가에다가 아이고. 조치를 했는지 거기서 누가 고발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도망칠 때도 주움을 각오했는지 빵을 했는데 쥐약을 다 이어서 빵을 해가지고 갔대요. 거기서 그 빵을 먹었는데 그 한 20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어가지고 할머니만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잡혀서 온 거야. 지금도 있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그때 저는 교수형이란 걸 받고 사형 집행하는 걸 봤거든요. 아마 교수형은 북한에서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교수형 일반 사람을 일반도 보여요. 화형은 못 봤는데 교수형 보여요. 저는 그때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처음을 봤거든요. 그때는 87년도였잖아요. 저 때는 2000년대.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봤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매 맞아가지고 다 뭐 시체가 된 걸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남자 둘이는 교수형이 처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하고 어른들은 7인 이게 사격장에다 쫙 다 간역에다 하고 공개 처형을. 그렇죠. 그 죄인들을 쫙 15,000명 정도 모아놓고. 예. 그리고 애들 서인은 뭐 어찌겠어. 애들은 안 죽이고, 한 사람한테 세 발씩 해서 쏘잖아요. 그리고 교수형을 딱 쳐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놀란 것이 이게 사람이 그냥 뭐 올라가서 죽으니까 그냥 인차 이미 숨이 다 나갔으니까 죽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형 된
그 시체를 죄인들한테 다 돌려 본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분노 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다가 그 사람이 소속됐던 반부터 인민반부터 쭉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이 분노 표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체에다 대고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사람이 죽으면 사실은 금방 피가 굳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구만요. 이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상상을 해보실까. 아우. 내가 이게 오늘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괜찮아요. 북한인의 이 현실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진짜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눈을 그 싸매고 돌았었어요. 근데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을 던졌을 텐데 가루가 됐겠지. 우리 그 흔히 차에서 로드킬 된 그 진승을 봤을 때 그거 처참하게 된 걸 그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사람인데 저는 그때 약간 북한에 대한 야, 인간인데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걸 제가 한 일주일을 밥 못 먹었던 진짜 그 생각이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그때 생겼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북한에 대한 그 안 좋은 트라우마가 그때 좀 생겼어요. 그리고는 아 그래 북한이란 나라가 죄인들이니까 그랬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제가 정작 죄인 돼 보니까 진짜 죄인이란 게 별거 없더라고요. 이거 그 코에 걸면 커버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 남한 후손들 그리고 똑똑하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 말을 잘 따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왜 이렇지 하면 불만만 가지면 북한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렇죠. 많이 하면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어떤 말을 한 사람이 들어온지 알아요? 어떤 말? 그 사람이 너무나도 비가 안 오니까 이놈이 하늘에 왜 비가 안 오네요. 닭 벼락이나 쳤으면 좋겠다 이랬다고. 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치권을 걸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벼락이나 치라고 했다고. 그러면 김일성이를 욕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욕을 했는데 벼락이나 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냐면 북한에서 하늘이 김일성이잖아요. 그렇지.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이 맞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을수록 끝이 없네요. 맞아요.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나서 자랐지만 해도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치가 떨리는 것 같아요. 야, 그 어린 아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들 탈북에 성공을 하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안 됐네요, 진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때 성공을 했으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었다면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성공한 첫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그러면 생각도 북한의 드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조금 더 알려졌겠죠, 빨리. 그렇죠? 그러면 그 유사시가 일어나면은 그 죄수들 다 죽이라고 해요?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도 항상 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적대 계급이다. 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탈을 쳤지만 너희들하고는 철전지 원수고 항상 언제 우리 사회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기를 들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마다 저희하고 우리 옆에 붙었던 관리소는 저수지가 다 있어요. 그 저수지가 그 마을보다 다 높아요. 유사시에 이제 저런 그 저수지를 터져버리면 마을들이 다 잠겨서 죽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총 안 쏘고. 그 저수지가 다 이게 물댐이 다 내려가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거기다 다 물담 곁들여가지고 쫙 잠겨 죽는구나.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느라. 그러니까 죽창도 꽂아놓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이 경계선은 쭉 있어요. 가다가 그냥 잡히면 찔려줄게? 그렇죠. 철조망이 쭉 있어요. 풀을 다 뽑고 우리 여기 38산처럼 있잖아요. 쭉 선을 있어요. 그리고 그 드문드문 위에다 풀밭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 창을 박아요. 근데 일반 창이 아니고 한 50에서 70대는 창이에요. 길이가 길겠네요. 그러면 거기 창에 찔리면 노루라던가 일반 멧돼지들 즉사를 해요. 사람이 찔리면 안 나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관리소가 해체된 다음에 사람들이 찔린 사례도 있어요, 거기가. 야, 저놈의 땅을 어떡할까. 그래서 정말 거기 벽돌 공장이라고 그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 안에 사격장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죄인들이 총살됐던 곳이고 많은 시체들을 거기서는 소각했군요.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했어요. 그 후에 그 관리소 해산된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이상한 뼈들이 나왔다 했는데 저희는 이미 아니까 거기 아마도 말을 못해도 인간 사람들이 뼈일 것이다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사회 사람들은 짐승이 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를 뼈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는데 거기다가 진짜 이름 모를 영혼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짜 이거는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그 정치범 수용소 안의 얘기를 생동하게 듣고 있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고요. 이 나라 헬조선이라고 해도 안 잡아가요. 저는 그러게 제가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죄스러운 게 그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죄인들 통제하는 사람은 나는 응당한 줄 알고 항상 그저 죄인들과 이렇게 허영질하면서 살았던 게 내가 타고난 뭐 나는 운명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지만 해도 참 그 나라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치범인들이 아직도 있고 그 땅을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항상 고마움에 있는 게 저희는 싸우자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야, 그래요. 저라도 한국에 와서 이런 삶을 살면서 지난 날을 반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땐 몰랐으니까 그 사회 시스템 그게 단 줄 아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들의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또 증언을 해주시니까 이제라도 그들을 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래요. 예. 트라우마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탈북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탈북하게 되니까 같은 친구들도 저를 보고 간첩이 아닌가 하고 다 했어요. 왜냐면 이제처럼 보이고 있던 놈이 어떻게 저기 탈북을 했나 하고. 보이브 자식인데. 근데 저도 참 보이브 완전 빨갱이잖아. 그쵸. 그쵸. 근데 저도 뭐 사람이 시집을 가가지고 또 운명이 바뀌잖아요.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나니까 또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또 좀 아팠어요. 한에서는 그놈이 이제 성분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뭐 출신 성분이 좋다는 사람을 또 만나줬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안이 좋다고 맞으셨는데 사람이 병이 있는지 어쨌는지 몰랐어. 그렇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아픈 거야. 신랑이. 예. 성분이 좋으면 뭐해. 아팠는데. 아파가지고 우리가 시집을 갔을 때 그때 이 고난이 행군이 시작이 됐어요. 배급을 주다가 배급을 안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90년대군요. 90년대 그 94년도 5년도 맞아요. 그때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초기. 국가에서 배급을 주던 게 안 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장사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뭐 두부도 해보고 엿도 해보고 장사를 하다가 아빠도 아프고 애도 이렇게 키우다가 애가 아파서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이고 아들. 예, 아들이 5살이 하늘나라 이야. 제가 애를 하늘나라 보내고 나니까요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에 자식을 잃으니까. 예, 은정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말하는 게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정말 남편이 귀중해. 근데 애하고 남편하고 둘이 비교하라면 애가 귀중하지 남편이 안 귀중하더라고. 그게 예. 모성인가 봐요. 그런 거예요. 예, 애가 딱 이게 하늘나라 가니까 남편이 아프던 게 안 보여. 너 그냥 너 엄마 집에 가라고 남편은 보냈어.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하셨구나 언니가. 그래가지고 나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애를 잃어버리고 제가 진짜 실어증이 왔댔어요. 어머. 사람들이 와서 애 잃고 나니까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고 와서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 사람을 보는데 눈물만 나오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충격이 굉장히 컸군요. 한 그게 2달 정도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문이 튀우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이게 있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 내가 열불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향방이라는 걸 다니기 시작을 행방, 했어. 먼 길 떠나서 장사를 다닐 그렇죠. 아무런 정처가 예, 없이 그치. 가다가 나니까 중국까지 간 거예요. 그 사실- 물건이 뭐였어요? 일단은 이상한 좀 꼴통? 아이, 꼴통 장사야 북한에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예. 걸덩이 뭐 솔직히 작아든 예. 진품이든 많이 했죠. 그치. 그래서 우리 그걸 아버지도 가지고 꼴통 장사다 많이 망했어요. 맞아요. 그 가짜가 많아가지고 거의 한 90%는 가짜요. 언니 우리 집에 꼴통 어떤 것도 있었는지 알아요? 나 무슨 불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나도 그거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 나중에 구경 들어보면 가짜예요. 가짜요. 그 가짜가 많았어요. 그 된장통에다 쭉 박아놓으면 퍼런 게 그 구리에서 나와서 그게 진짜처럼 보인대요. 야. 그게 색이 변해서 퍼렇게 되는 걸 모르고 거기 북한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그게 퍼렇게 되면 그게 진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그것만 봐. 이거 하나 성공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골동을 왜 골동이라고 하나? 그 골동 때문에 골탕을 먹어서 골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 해석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네요. 저는 골탕을 먹은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희망을 가졌어요. 저는 그거 골동 때문에 제가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중국으로요? 중국을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욕심을 부른다고.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보던 사람이 이 물건 내놓고 더 좋은 게 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온 게 조금 괜찮았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욕심에 또 있어요 하니까 그러면 또 가져오면 자기네가 또 사겠대요. 와 이게 뭐야? 성공했다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들어올 때 부부간하고 제하고 이렇게 3명이 들어왔어.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안 올까 그렇다고. 봐. 그렇죠. 왜 가격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 한국에 그때 추리닝을 아래 옷볼 해가지고 한 30벌을 줬어요. 한국 추리닝을 아래 옷볼. 그때 그게 돈이 그거 다 상표를 잘라가지고 나갔거든요. 질이 엄청 좋았어. 중국의 옷하고는 그거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근데 북한에서 그때 한창 이 추리닝이 한국 완전 유행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나는 생각에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남이 신랑 각시를 떼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면 내가 남겠으니까 당신들 갔다 오시오. 동업하는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죠. 언니랑. 그래서 갔다가 오는 사이에 나는 남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보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갔다가 6월이면 돌아온다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6월 말까지.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때 북한에 7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거야. 선거가 있으니까 딱 두만강이 막혀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북한에서 선거 안 참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완전 선곡치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성심은 또 엄청 높으니까 내가 이거 안 참가하면 정치범이 된다고 막 하도 오니까 내가 있던 거 주인집 아저씨가 손잡고 그러면 두만강 가자 해가지고 난 죽어도 가겠다고 했으니까 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가자 갔어요. 근데 두만강에서 또 마침 일 되려고 하니까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북한 사람인데 어디 가는가 그 사람을 알더라고. 아니 지금 북한에 선거 있다고 이게 나간다고 선거 참가하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간다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지금 북한에서 선거 참가한다고 이렇게 방송해놓고 나가는 쪽쪽 다 감옥에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딱 듣더니 막 그래 이래도 가겠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감옥에 보낸다는 소리에 그 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래 수용소를 또 많이 봤으니까. 못 갑니다 하고서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해 8월 달에 그 집에 있다가 북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 8월 달이니까 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견되지않아요. 대학생들이 선교 오신 대학생분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라니까 우리가 야 선교사들이면 악마잖아 북한에서. 흡혈귀를 하잖아요.
저희는 또 그때 북한에서 딱 넘어갈 때 어떤 소리 들었냐면 중국 연변 쪽에 홍롱사 온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로. 한국 사람이 왜 중국과 농사를 지어요? 북한에서 그거 엄청 그때 그놈들이 한때 퍼뜨린 거겠지. 강연회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얼마나 또 그런 데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딱 아니 죽어도 안 만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숨어 있는지 그 아저씨가 좀 난감하거든요. 왜냐면요 저희가 그 집에 있어도 농촌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네 북한 사람들 돈 준다는데 만나라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고 선교 사람들 나쁜 놈들이랄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만나봐라가 그래요. 그래. 아유, 저희가 무슨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서는 해. 얼굴 수건수고 갔어요. 이야. 그래도 또 돈 준다는 돈 말에. 준다니까 돈은 받고 싶고. 그래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경계심이 어찌 많은지 그래도 한 7명 정도 왔는데 서로 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요. 어떡해. 예, 다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북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 데는 서로 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말소리 딱 듣는 순간에 이 마음에 목이 이게 쭉 뭐가 내려가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 하면 진짜 괴뢰도덕만 생각했잖아요. 한국 괴뢰도덕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엄마 그런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분을 보는 순간에 키가 쭉 빠지고 얼마 잘생기고 그리고 여자분은 또 미스코리아 저리 가라요. 북한에서 그 어미란이 우리 한창 멋있다고 했는데 어미란이 얼마 멋있어. 어미란이보다 더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쁜 여자가 나 뭐야 우리가 말했던 남조선 놈들이 아니네. 저희는 항상 그때는 남조선 놈이라고 해야겠거든요. 남조선 놈이 아니네. 어쩜 저 남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긴. 놈이 사람으로 바뀌었어.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다음에 남조선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잘생겼니. 그다음에는 같이 간 그 중국 사람 보고 이랬어요. 어머나 남조선 사람 저렇게 잘생겼어. 야, 그래 내가 뭐라냐. 남조선 사람들이 북조선 사람들 잘 대해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잘 대해줘? 그러니까 너희 같은 민족이지 않냐 하더라고. 그 아저씨는 조선족. 예, 조선족 분.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 북한에서 애기람 잃고 금방 왔지 하니까 그분들이 사연 듣더니 막 같이 울어주는 거기에 너무 공감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몸에서 이렇게 뭐가 가슴에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야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을까. 그리고 저 나라에서 너무나도 나쁜 것만 배웠으니까 중국에 와서도 사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저는 중국에 와서도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 말을 진짜 하나도 안 듣고 중국 사람들이 이처럼 그 한국 전쟁이 북한에서 먼저 일으켰다는 걸 저는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과 싸웠는지 남조선에서 먼저 일으켰다고 싸움을 해서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엔 두 손 두 발 들고 일더라고요. 참 너네 김일성이 너네를 교육 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 김일성이 뭐냐고 김일성 동지 보고서 이러면서 야, 세뇌가 안 바뀌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진짜 보여줬어요. 돈 주던가요? 중국 돈 300원 주더라니까요. 근데 중국 돈 그때 300원이면요. 근데 제가 그 중국에서 한 열흘을 일했을 때 50원밖에 못 탔댔거든요. 그 300원이면요. 한 달치 월급도 더 됐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다음에는 한국 사람들 언제 또 안 오는가고 손꼽아 기다리겠는데 근데 그 후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 대학생들이 방학이 예, 그때 이제 끝나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과자도 줬다면서요. 그분들이 우리를 먹으라고 주는데 내가 그 가사를 못 먹고 계속 울었어요. 어떡해. 왜냐면 애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죽기 전에 이제처럼 간식을 내가 못 싸주고 그 하늘나라 관계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 가사를 못 먹고 앉아서 계속 울었대. 그러니까 내 막 우니까
나 이 가사 못 먹는다고 해. 우리 애도 내가 못 사주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먹냐니까 걔도 이 가사 가져가서라도 드시라고 하면서 소리 다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가사를 지고 가서 내가 그 이 한국 가사라고 하면서 한 오랫동안 건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사 못 먹었어요? 예, 후에는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중국 가사가 더 맛있더라고요. 네, 먹어야지. 예, 어쨌든 엄마는 또 그래서 살아야지. 한국 가사가 네. 그때는 맛있다는 것도 알고, 아이고. 아 그리고 라면 한국 라면을 그때 줘가지고 예, 라면도 그때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그때 한국의 라면 삼라면이란 걸 줘가지고 삼양라면? 예 삼라면이라 예. 하던데 예, 그 라면을 내가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90년대에 예, 그 북한에서 우리 쩔쩔 굶고 있을 때 그 맛있는 라면을 그래서 먹었다고요? 중국에서는 그때 한국 라면이 엄청 비쌌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거 주니까 뭐도 그러더라고. 야 이거 엄청 비싼 라면을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아 우리는 북한에서 그때 저희는 그 관리소 안에서는 꼬부랑국수라 해가지고 좀 먹었댔어요 그걸. 한국 라면을? 아니요. 아니, 그냥 라면을? 북한에서 예. 꼬부랑국수라 해가지고 예, 예. 라면이 조금 나왔댔어요. 예, 예. 군부대에서 좀 나오다가 안 나왔거든요. 오. 일반사에서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조금 먹었댔거든요. 네.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 어머, 이 꼬부랑국수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놀라서 꼬부랑국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꼬불꼬불하니까. 북한에서 꼬부랑국수 아니면 파마국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어머 예.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 언니. 그래서 그 국수하고 가사를 한국 거 그때 처음 접했댔어요. 아, 진짜 그 북한 꼬불랑국수랑 한국 꼬불랑국수 맛이 어떻던가요? 정말 맛있어요? 북한 거는 생각도 안 나요. 왜냐면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네. 사실 스프란 게 없잖아요. 그냥 국수만 줬어요. 네, 거기서는.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스프가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국물 맛이 끝내주잖아요. 스프는 또 한상이지 언니. 나 우리 진짜. 정말 요리 못하는 사람도 스프 맛 착 나면 완전 요리가 저리 울고 가잖아요. 다 맛있대요. 나 요리사 되는 거지 완전. 맞아요. 아우 참 언니. 울다 웃다가. 근데 언니 그렇게 정말 아휴, 정말 자식도 잃고 응? 아직 세뇌는 안 바뀌었어요. 안 이제 바뀌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이 조금 좋다는 거는 인지를 했어요. 네. 아직도 남조선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라죠.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참 곡절이 많아요. 걱정 많은 운명이군요. 정말 곡절이 많아요. 또 아이고 중국에서 네. 해수로는 4년 살았어요. 예. 이거 세뇌 안 바뀐 상태에서요? 그렇죠. 근데는 아니 그거 즐기기도 합대다. 나는 일주일이니까 바뀌던데. 그래요? 예, 저도 조선족이랑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저는 살다가 한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북송대 나갔어요. 그래 당해야 네. 정신 차려. 그래요. 이렇게 북송대 나가니까 감옥에 딱 잡히는 순간에는 또 이 마인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여기서부터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일단은 북한 쪽에 나가면 이게 모든 것이 보고가 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딱 들어온 중에 어떤 금방 잡혀온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 이제 나가면 장군님이 배려로 다 우리가 용서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감옥에 안 보내고 한 6개월만 단련대에서 다 용서가 된다고 해가지고 서울로 아 그래 용서가 된다니까 내 발로 못 나간 내 조국에 이제 나가서 용서를 받고 가서 조국에 가서 살자 이런 마음을 사실은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북한에서 조금은 그 충성을 했던 사람이니까 북한에 나가면 잡혀 나갈 때도 그래도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속으로는 좀 그런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북한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더라고. 잡혀 나가니까 사람이 이름이 없고 갓나 개 갓나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니요 대가리. 이게 공통된 말이요. 북성대 갔다 온 사람들 언니 그 고종수님이라고도 전에 이제 출연했었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맞아요. 거기는 사람이 이게 인간이 아니야. 거기서는 처음에 더 집결에 가가지고 야 대가리 까라 하니까 대가리 까라 해가지고 벽을 박았어? 야 벽에다 박는 거야 했단 말이니까 머리를 숙이라는 소린데 얘네는 대가리 까라 하더라고요.
거기 중간에 걸 다 말하자면 끝도 없고 거기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사건이 더 10개월 안에서 내 사상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나? 내가 이 말 하려면 또 가슴이 아픈데 해줘야 돼. 그 안에서 임신에 나오면 거기서는 거의 다 애들 유산시켜 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22살짜리 애 됐는데 고양이 함흥이 됐어요. 근데 얘가 한 3일 만에 애가 막 거기서 아픔하던 게 애를 낳았어요. 걔도 생명이잖아. 그러면 그래도 받는 줄 알았더니 애를 낳자마자 비닐방망에다 딱 싸는 거야. 어떡해. 구석에다 착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닐에다 넣으면 애가 숨을 어떻게 쉬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했어. 정말 비닐방막에다 싸놓은 애가 저 한 모금도 안 먹인 애가 3일 동안을 안 죽더라고. 그 안에서 애 하고 울더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 한 방에서 우리가 35명이 된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갓난 아기를 놔놓고 자기네 딴에는 지금 애기 엄마도 있지 하니까 한 방에다 같이 쳐놓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진짜 같이 애가 울면 같이 밤새 울었어. 미친놈들. 애기한테는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난 그때도 막 가슴 치며 세상에 애는 무슨 죄가 있냐고. 애라도 좀 살려주지. 죽으라고 놓은 거예요? 젖도 안 물리고? 죽으라고 놓은 거지. 개 같은 새끼. 애기 엄마는 22살인데 이게 철도 없어. 그러니까 철도 없는 데다가 애기 엄마한테다가 뭘 주냐면 산모라고 옥수수 물 월겋게 써서 그 풀을 준단 말이야. 그래도 그 저지 뿌려라니까 애가 이거 동려가지고 앉아서 운단 말이에요. 야. 산모가 울지 우리 같이 다 운단 말이에요. 애기 엄마가 함흥 쪽에서 안전원이 데리러 오니까 그 앞에 쪽에 사람들 다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는 거기 방에 앉아 있겠단 말이에요. 혼자. 그래서 우리는 저 애기는 어떡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 방에서 제일 나이 많은 60대 중반쯤 되는 아줌마를 그 간수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바게트에다 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아줌마가 울더라고. 아줌마가 울어? 그러던 게 비닐방 막 듣더니 우리가 막 했단 말이야. 우리도 이게 예감이 있잖아요. 그거 왜 이래요? 이랬더니 아줌마랑 어찌겠니 나도 살자고 본다. 나도 시키는 대로. 나도 시키니까 한다며 그 애를 산 거 그 2달에 재가지고서 물에다가 였는단 말이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 물 안에 들어가니까 그저 뭐 몇 초도 안 돼서 꼬르륵 해가지고 어떡해. 애가 그래서 죽는 걸 봤어요 다? 우리 있는 앞에서 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알았던 북한이 아니고 내가 살았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너무 이게 세상. 몸이 막 진짜 몸에서 있잖아요. 전율이 막 일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때 내가 그래서 진짜 하늘에 신이 있으면 이 나라의 저주를 이 땅에 그저 벼락이나 내리라고 해서 진짜 그때 막 있잖아요. 세상에. 막 이제 여기 그저 제절로 막 나가더라고요. 이기다 그저 불벼락 부으라고 그래. 어찌면 이제 생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해서 나 이 나라에 그 다시 이유가 중국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엄마는 북한 사람이잖아. 생명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그 애를 죽이는 걸 보는 순간에 내가 거기서 정말 그게 완전히 세뇌가 탈퇴됐구나.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토종도정에 내가 도망을 쳤어요. 예. 그 2번의 탈출을 저는 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도우신 거고. 그렇지. 예. 그때는 정말 기도라는 걸도 모르지만 그냥 내 앞길에 만약시 진짜 신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라는 게 나가더라고요. 예. 사람이 정말 바쁘면 우리가 하늘에 대고 막 비는 것처럼. 빌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해라고 해서 난 진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거든요. 또 운 좋게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방패를 해주고 긴춤에서 또 이틀 밤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그래도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그 탈출을 그래도 해서. 그런 악조건의 집단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 있었네요.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좋은 참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네. 북한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래요. 거예요. 사회가 네. 나쁜 거지. 네,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그때 나를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들 진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고비를 넘고서 이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 악조건을 넘고 대한민국이란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나는 진짜 다시 그 길을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못 가요. 근데 그 길을 오기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네. 지금 이 길을 온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영화다, 영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러면- 고맙고. 그러면 그렇게 두 번째 북송을 당해서 탈북 성공해가지고 네. 어디로 한국 오신 거예요? 저는 저기 캄보디아를 해가지고 아, 캄보디아에서 태국 넘어서 네. 예, 상국해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라 하더라고 그분이 후에 보니까 이게 그 교회선을 해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 북한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을 했네요. 근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네. 대한민국에 우리가 온 탈북민들 중에 한 80%는 교회선을 해서 왔을 거예요. 돈도 안 받더라고요. 헌금으로 다 모아갖고 데려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19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도 헌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거는. 그래요. 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쵸. 언니 그렇게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을 때 네. 기분과 비행기도 탔고 했을 텐데 어땠어요? 한국에 떠난다고 하는 날 저녁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 그렇죠. 그리고 설레면서도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잡힐까봐 항상 겁이 나 있었거든요. 그게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한항공 딱 타는 순간에 너무 세상에 내가 비행기를 탄다는 게 꿈만 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비행기 탄다는 거 꿈이나 꿨어요. 그것도 한국 비행기를. 그렇죠. 비행기 탁 탔는데 제일 신기했던 것이 그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주시잖아요. 네, 기내식. 도시락을 딱 주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 주는 걸 다 먹었는데 문제는 그걸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었어요. 다쳐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저는 왜 그걸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가 하면 저희 그 사촌 동생애가 북한에 있을 때 그 평양예술단으로 얘가 저기 그 외국에 공연 갔다 왔는데 걔가 그 기내식에 있던 그 그릇들을 다 일회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우리를 선물로 나눠줬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행기 쓰는 거라니까 우리는 완전 최고의 질이 좋던가요?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 비행기에서는 이거 내놓은 건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씻어가지고. 안내원이 지나갈 때 저기요 했더니까 우리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나는 내 혼자만 또 그러면 야 이거 나 가서 씻어라 한다. 옆에 사람 보고 야 이거 다 가서 씻어야 아이고 된다니까. 착해라. 이렇게, 아니 이거 안 씻어도 되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 사람이 아 이건 그냥 해수해서 버리는 거래요. 이거 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숟가락이랑 너무 그 숟가락 주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 일회용 숟가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우리를 선물로 줘.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다 해수하는 버리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준 거 같아. 그래서 저희는 그게 선물이라고 엄청 그래. 좋아했어요.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북한에서 그거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그게 엄청 이게 귀한 거다 하고 생각하고 이건 비행기에서 쓰는 거다 하고 우린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댔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건 비행기에서 예. 쓰는 숟가락이야. 그랬는데 저기 내릴 때 우리 또 같은 팀에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내렸어요. 그 일회용 컵도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렸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웃더라고요. 컵이랑 한 번 그래. 쓰고 나니까 얼마 아까워요. 북한에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 그렇죠. 그 비닐봉지랑 쓰고는 깨끗이 씻어서 그래요. 다시 쓰고 하잖아요. 그 예쁜 그 과자 봉지 이런 거 다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꽃이랑 만들고 그렇지. 그러잖아. 여기 분들은 무슨 소린지 모르지만 우리 그 알라꿍달라꿍 애들 꽃 만들어가지고. 그럼 언니네 도착할 때는 어느 공항으로 내렸어요? 우리가 왔을 때 인천공항이 건설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인천공항. 그렇죠. 그때 영광이네요.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한다고 난리 날 때 됐어요. 2002년도. 네, 저희가 한국에 예. 도착한 지 5월 달이었는데 대한민국에 6월 달부터 월드컵 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월드컵이라는 거는 듣긴 들었지만 월드컵이 뭔지 북한에서는 모르지. 별로 모르지 예. 크지 않아.
북한에서 우리가 제일 아마 기억에 남았던 체육대회는 우리 은정씨는 모를 거예요. 79년도에 북한에서 박영선 선수라고 해가지고 네.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해가지고 탁구 대회를 크게 봤던 적이 있지. 그 다음에는 몰라. 일체 이런 저 체육 대회를 우리는 생중계 한 적이 없었어요. 언니, 저는 87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그 공항이 어땠어요? 너무 크니까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내리자마자 그 새벽인데 불빛 밝았던 생각밖에 안 나. 제가 그 국정원 선생님들과 물어봤던 게 어떤 걸 물어봤냐면 선생님 여기는 정전이 언제 됩니까? 정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불이 밝으니까 그게 신기했구나. 북한 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거기라 하더라고요. 예. 특히 또 북한 사람들이 제일 더 신기해하는 게 저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가 진짜 아파트 많은가 고. 저기 정말 사람이 사는지.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어도 그리고 아파트에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진짜 순간기 있는가고. 저는 저기 그 63 빌딩 거기 우리 쭉 갈 때 보이잖아요. 저렇게 높은데 저 순간기 없이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왜냐면요, 저는 개성에 우리 고모네가 사는데 개성에 가면 고모네 집이 17층이에요. 진짜 걸어 올라가요. 개성에 그 이 전기가 안 오니까 진짜 올라가면 숨이 이만큼 올라가. 25층이거든요, 개성이. 근데 17층이에요. 거기를 올라가자면 상상을 해봐요. 물이 안 나와서 그 물을 이렇게 지고 올라가요. 여기는 뭐 로얄층이 무슨 높은 10층에서 몇 층이라 북한은 로얄층 1층, 2층, 3층이 로얄층이라 하잖아요. 낮은 층일수록 수도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상황들이 이제 국정원 간 도중에 보고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서해 관문 가봤어요? 난 못 가봤어. 못 가봤고. 서해 관문 우리는 견학시키느라고 갔댔어요. 구경은 갔는데 서해 관문 원래 옆에 거기도 불이 쫙 있어요. 정전돼가지고 거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정전됐던 그 서해 관문을 봤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가로등이 언제 나가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이 여기는 24시간 불이 나가는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야, 전기 갈 일이 없지. 지금 10년 넘게 살아도 전기가 한 번 안 끊기는데. 전기가 그렇죠. 맞아요. 저는 한 번 갔댔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서 간 건 아니고 한 번 이게 상가에서 불이 딱 갔대서 내가 그럼 난리 나지 않아요? 난리 나지. 근데는 5분도 안 돼서 금방 오더구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같으면 뭐 한두 시간은 보통이고 뭐 그러면 국정원에 들어가서는 생활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 2002년도에. 국정원 생활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뭐 선생님들이 1대1로 거의 뭐 우리 생활을 이렇게 문의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북한에 있을 때는 안기부에 끌려가면 엄청 고문받고 뭐 우리가 따로따로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엄청 사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한다던가 할 때 우리가 혹시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모든 그 지도 같은 걸 다 그려놔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내가 말을 하면요 그분들 더 잘 이해해. 내가 그래서 선생님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왜 물어봅니까? 내 이랬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테두리를 말하면요 그분들이 미리 다 이렇게 있지 하고 다 아시더라고요. 손금보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너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정보 교류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성공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정치검색에서도 우리가 말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더구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위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알리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이제 전 남조선에 불통이 났다고 할만하구나 했어요. 왜 위성을 내려다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다 알리는데 근데는 그 위치는 까맣게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 조사도 잘 받고 또 잘 먹이잖아요. 살이 있잖아요. 아마 7kg인가 8kg인가 어쨌어요. 저 국정원에서부터 하나원까지 걸쳐서 들어오는 기간이 엄청 많이 쪘네. 정말 살쪘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일하다가 또 살 좀 빼진 것 같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한국 사람들이 살 까게 한다 그래서 웃었는데 살 까기. 다이어트를 북한에서는 살 깎기 또는 살 까기라고 하잖아요. 하나원에서는 어땠어요? 하나원에서 아까 우리 그 유명했던 그때 한창 월드컵 진행될 때거든요. 월드컵 나 궁금해요. 어땠어요?
아, 대한민국 월드컵 하면 2002년도 월드컵 하면 장난이 아니 됐어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그 월드컵 장면을 보고요. 정말 놀랐던 것이 우리는 어떤 그 행사 같은 걸 하면 모든 것이 다 조직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누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체로 그렇게 모였다는 게 자발적으로. 진짜 신기한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어느 정도 모였어요? 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무슨 그 깃발이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그 TV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깃발이 쫙 펼쳤다가 진짜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그 장면이 맞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응원을 하는데 저희는 대한민국에 와서 응원을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페트병 가지고 막 이게 2개 가지고 짝짝짝.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 짝짝이라 해가지고 널판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머리도 좋더구만 그 페트병 2개 가지고 짱짱 짜자자짝 하는데 와 거기다가 소리 잘 나라고 그 안에 그 물병 안에다가 그 얼음 있잖아요. 흔드니까 소리 더 잘 나다고 차가차가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한계 중대하고 같이 운동하네. 앞에 잡자 쫙 갔다가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같이 지금 한 마음으로 운동 쫙 하다가 군인들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꼴려면 같이 와 하다가 꼴려면 이야 같이 지금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안정원이 그 지금 꼴 엿는 장면에 가서 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누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도 꿇어안고 막 울며 웃으며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전화 들어온 게 이제처럼 그 남이 찬지도 모르고 차 위에서 좋다고 난리쳐서 차가 망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랬는데도 보상이란 것도 없었대 그때는.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다가도 이게 대한민국 짜작짜작 경적을 같이 올려주고 그때 진짜 난리 났어요. 야, 진짜 하나 된 대한민국이구나. 그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위대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지도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모여서 조직해도 저렇게 못하지. 못하죠. 아 월드컵이 진짜 굉장했군요. 말로만 들어가지고 놀랐었는데. 그때는 북한에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저는 대영단에 이사 와서 살 때죠. 아, 그럼 혹시 북한에서는 그 월드컵이란 거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맞아,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월드컵이란 말을 몰랐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원 생활이 어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저기 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받는데 사실은 다 같이 있을 때는 잘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정작에 또 사회 나오면 또 완전히 틀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 사회 이제 집 밖으로 나왔겠네요. 그렇죠. 어디로 나왔죠. 나왔어요? 저는 인천이요. 여전히 인천이에요. 아, 그럼 인천 쪽이면 어째 바닷가가 있는 데잖아요. 예, 바닷가 쪽이죠. 어땠어요? 제가 그 제일 처음에 받았던 데는 바닷가 쪽이 아니고 조금 좀 바다에서 떨어진 데지만 그래도 바닷가 쪽은 근데 제가 그 인천이라고 하면 저는 북한에서 그 우리가 월미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월미도를 제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계 중대가 우리는 섬을 지켰다고. 특히 저희는 교환수대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교육을 할 때 항상 그 영옥이처럼 무선수처럼 항상 내 한 몸이 유사시에는 내 한 몸이 육탄이 돼서 조국의 저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통신 보장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영화에서 그 영옥인가? 그 여자가 전화선을 자기 몸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연락을 하게 하잖아. 그걸 실제 맞아요? 예?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전기가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사람 몸을 타고 가냐고요. 교환수 하셨으니까. 그거 정말 될까요? 그러게. 우리는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영화니까 조금 그렇죠. 버텼겠지. 버텼겠죠. 그게 누가 솔직히 전기 조금만 와도 찌릿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게요?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 그게 궁금해갖고 월미도 가셨어요? 네. 근데 월미도 가니까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요? 이제처럼 한계 중대가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복됐잖아. 그때는 정말 그 한계 중대가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월미도 갔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동상이 있는 거야. 깜짝 놀라. 뭐지? 한계 중대가 이겼다고 하는데 왜 메가더 동상이 있지? 그런데 메가더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설명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거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북한의 교육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걸 그때 또 그때 아셨구나. 우리가
저 국정원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싸웁니까? 6.25 전쟁 때문에. 그치. 6.25 전쟁 때문에 국정원 선생들이 북한의 교과서를 안 읽었습니까? 우리 때는 하도 우리가 너무 우기니까요. 선생들이 읽었습니다. 북한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죠. 1950년 6월 25일 미제 침략자들이 새벽 5시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지요? 하면서 야, 국정원 선생님도 골머리 아프겠다.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랬어. 아, 바보들의 합창이다 진짜 정말. 근데 맞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세뇌가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세뇌가 정말 무섭다는 게 거의 30년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이 뭐 이제처럼 사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거 메가더 장군은 한국의 은인이지. 근데 저희는 메가더를 꺾었다고 배웠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메가더를 쳐부셨다고 배웠지 않아요. 그래서 동상이 떡 있으니까 내가 이게 뭐지? 북한에서는 분명 한계중대가 3일 동안을 그 국권이 지켜가지고서는 길을 열었다고 배웠잖아요. 아, 메가더 장군이 이 얘기를 알면 관뚜껑 열고 나올 진짜 그렇죠. 철면피한 놈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월미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갔댔고 그리고 집이 어땠어요? 집이요. 처음에 북한은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돼가지고 저는 아파트면 물이 안 나오면 어찌냐. 그거. 북한에 높은 층일수록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11층이 됐거든. 그러니까 난 집이 11층이니까 아이 물이 안 나오면 어찌냐. 물이 안 나오기는 물이 너무 잘 나와서 해야 다니더라고. 예, 물어봤더니 또 높은 층일수록 여기는 또 더 잘 나온다 하더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더라고. 북한은 거꾸로 밑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예. 뭐 물이 잘 나오지. 그래도 난방 틀면 난방이 빵빵 나오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죠. 저는 제일 좋았던 게요. 진짜 이게 난방 틀면요 온수로 돌아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는 불 떼야 되지. 그리고 가스 탁 틀면 가스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음식을 한다는 게 불을 안 뗀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하러 갈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자고 일어나면 내가 구분심을 했어요. 어떡하지? 가스란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에 이게 있잖아요. 깜빡을 해가지고 야 나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왔더니 약간 물어봤거든요. 어머나. 날 보고 언니 바보 아니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했다. 그래 왜 한단 말이야. 아니 언니 여기 나무 쓸 일이 뭐니 있어 한다. 야 그럼 밥이랑 어떻게 하냐 한다. 하나원에서 지금 우리 나올 때 밥솥을 탔단 말이야. 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습관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난방집에 살았으면 괜찮았겠는데 중국도 시골이면 불 떼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다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불 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불 떼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웃긴다. 나무할 걱정. 근데 나무할 걱정은 없겠더라고요. 산에 가보니까. 그렇지. 여기 산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저는 지금도 산에 가면 제일 아까운 게요. 이게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게 많잖아. 난 저거 북한 같으면 저거 나무들 다 저거 떼려면 하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산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쁘게 하고 갑니까? 예? 산에 가보셨어요? 한국 산에? 처음에는 이 한국에도 산에 가고 싶어서 그 아는 언니가 언니 좀 산에 가자니까 그 언니는 산에 가기 싫대. 왜 하니까 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해야 하니까 이제처럼 살 빼야 되니까 산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 살 빼려 왜 산에 가요? 그때는 산에 가면 왜 살 빼려 가는지 몰랐거든요. 맞아. 그랬더니 살찌니까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뭐 배낭 메고 근데 옷들은 얼마나 이쁘게 하고 와요. 그렇지. 산에 가니까 완전 울긋불긋 다 완전 뭐 산에 가보면 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옷 색깔이 더 이쁜 거예요. 그치. 단풍이 든 것 같아요. 산에 계단이 있어? 계단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야,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 내 이랬어.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산을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살까기 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온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아까운 살을 왜 빼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살이 찌면 간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살을 빼겠다고 산을 다니니까 무슨 미친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지금 나도 미쳤죠. 지금도 살 빼겠다고 맨날 지금 매일매일 살까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미치셨네요. 산은 네, 어때요? 북한 산이랑 다르죠? 아유, 산이 다르죠. 대한민국의 산에 가면요, 산이 진짜 이게 산이 얼마나 우거졌어요. 그리고 공기 자체가 틀려요. 북한 산은 북한도 공기는 좋아요. 예. 공기가 좋아서 우리 고향 같은 데는 엄청 그 깊으니까 공기는 좋은데 예. 나무가 없어 민둥산이야. 네. 근데 여기는 가면 불어가지고 내가 그래, 야 한국에는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같은 산인데 인정인데도. 예, 여기는 나무가 많고 북한은 엄청 하늘 이게 우리가 쭉 보면 다락밭이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꼭대기까지 다 산을 깎아가지고 맞아요. 다락밭을 만들고 아. 북한 땅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배급을 앉으면서부터 예. 사람들이 맞아.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화전밭을 일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진짜 막 한국에서 이게 길을 다니면서 산을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눈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또 군인으로 10년간 복무했잖아요. 7년. 7년. 네. 그럼 여기 나와서 군에 강의 갔던 적 있어요? 아, 네. 군에 가서는 또 이게 탈북민 초청 강의라 네. 해가지고 안보 교육 차로 또 나가서 네. 군인들한테 교육하고 하는데 예. 사실은 군인들한테 가면 뭐 북한의 그 실상이라든가 북한 군인들하고 그 대한민국 군인들이 현재 군인들이 그 안보에 대해서 예. 우리가 많이 하는데 북한 군인들 생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많이 예. 얘기를 해서요. 예. 네,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지금은 18개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10년 동안 그 인권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거의 um으로 나가잖아요. 국방이 um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자기가 나가서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만 북한은 자기 부모를 지키는 것보다 오직 당과 수령, 개인이 군대지 북한은 국민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그 군인들을 봤을 때 당신들은 참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요,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많이 그 지대대에 오는 것도 보면 영양실조로 오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군인들이 물어봐요. 정말 북한 군인들이 진짜 그렇게 못 먹는가? 군인들과 내가 식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식사지를 우리가 평가를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사단장급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식사를 할까? 진짠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 정도로 식사 질이 높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인들. 실제 식사해 보셨어요? 그렇죠. 식사를 저는 한 4번, 5번 정도 같이 해봤어요.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참 보기 좋게 제가 또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이 초복 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전복 삼계탕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러면 1년 내내 감상문을 써야 돼요. 왜냐면요, 장군님이 덕에 우리는 삼계탕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북한에서 한번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주면 그걸 1년 내내 감상문을 써가지고 그 우리가 장군님이 운동으로 먹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한마리도 그 선물로 내려온 거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뭐 거기 하나는 그냥 반찬을 놔두고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게 장교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장교님들만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장교님들 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다 쟁반 들고 본인들이 다 같이 뚜두구만요. 장교님들도 똑같이. 그치. 그래서 내가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저희는 제가 이게 교환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위에서 간부들이 오면 나가서 접대라고 해가지고 간부들이 오면 노르마 식사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또 식사도 대접을 하거든요. 그럼 간부 식사는 또 나름대로 따로. 좀 잘해줘요.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의 이 식사하고 이걸 보면 진짜 간부 식사급이에요. 일반 이 장병들이 식사. 여러분들이 진짜 먹는 식사 양이 이렇게 대단한 거다니까 진짜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항상 궁지감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에 있는 군인들도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그렇게 1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군사복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참 운이 좋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지만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이제처럼 어릴 때부터 느끼며 자랐으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면서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당연하다고 예. 생각을 하니까. 왜 어릴 때부터 내가 느끼며 자랐으니까 그거는 자유가 뭔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뭘 해달라면 다 해주고 이러니까 그것은 웅당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인 줄 알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누리고 싶어도 없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군대 제대돼도 북한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제대돼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내가 지금 원하는 만화시 나가는 이 장기복무 하겠다면 자기가 또 시험 쳐서 또 가면 장기복무 하잖아. 근데 북한은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는 북한이 없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지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무기 같은 것도 훨씬 최신급이라는 거. 무기 봤어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시범 훈련하는 거랑 들어가서 한 번씩 볼 때 있는데 북한에서의 무기는요, 그 옛날 러시아 무기 있잖아요. 거의 한 6, 70년대 그 이런 무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식 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리가 높은 놈이 겁이 나니까 소리가 높다고. 북한에서 핵무기가 있다가 자꾸 소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무서워 나 무섭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내가 무섭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지. 강아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무는 강아지는 소리 없이 와서 탁 문다잖아요. 그렇지. 예, 막 왕왕 짖는 강아지는 무서우니까 자꾸 짖는 거예요. 그것처럼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소리 자꾸 내는 건 나는 무섭다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공지감을 가지라고. 저희들은 그 군인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게 저희들이 임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자부심 가질만 하죠. 그렇죠. 무기 대한민국 멋있지, 시스템 좋지. 그리고 또 여기는 앉아서 진짜 손가락으로 전쟁이 끝나요. 대한민국은 컴퓨터로 끝나지. 언제 내가 그래서 웃기는 게 북한에서는 우리는 지하에 뭐 지상 훈련 이렇게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걸로 짝짝 하면 프로그램이 하면 바로 나가는데 따뜻한.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거 육지 나가고 뭐 위에서 지하에서 되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상에서 뭐 항상 뭐 투하해서 그거 언제 할 수 있어요. 바로 컴퓨터로 프로그램 작성하면 빵빵하고 다 나가는데 북한의 그 게임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머리들이 좋더라고요. 다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군인들 한 7, 80%가 보니까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솔직히 대학생들이 별반 없잖아요. 다 17살에 가다나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군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게 통일이 돼도 군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핵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런 걸 하면 우리 군인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개발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뢰밭 그런 걸 해제하는 거랑 저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지뢰 같은 거 다 푸는 것도 프로그램을 해버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시스템 좋지, 잘 먹이지, 잘 입히지. 군복이 얼마나 멋있어요. 군복에 대해서도 항상 비교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군복을 줘요. 여기는요? 여기 군복이 있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추리닝 주지요.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여름에 군복도 아래옷도 주고, 그 다음에 훈련복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외출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북한은 군복이 있잖아요. 상하 군복이 그냥 2년에 한 벌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래서 그 군복을 어떻게 입는지 알아요? 군복이 헐면 북한 남자들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바느질 할 줄 알잖아요. 뒤집어서 그 색이 나니까 다 뒤집어서 이렇게 또 바느질하고, 해입는구나. 손으로 다 바느질 해가지고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장병님들이 군복은 또 얼마나 질이 좋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이렇게 훈련에 나가서 나무 오리에라도 거치면 기역자로 딱 찢어져 버리고. 저희 오빠가 북한에 있을 때 마주서 있는 민병 거기 근무했을 때 항상 그 얘기해서 계리군 애들 군복이 좋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게 있어가지고. 본게 있지. 옛날에 말을 못하면 시시하면서도 3년 동안은 처음에는 잠을 못 잔대요. 이 남조선 방송 때문에. 이게 마음이 방송 안 들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 정도로 중독된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조선 애들 군복이 좋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때부터 군복이 좋았다는 건 인정해요. 체격도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14cm가 차이가 나요. 14cm. 14cm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남자들이 143에서 145부터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보통 그 165에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키 차이가 우리 14cm가 나요.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14cm가 나는데 어떻게 그 비교가 되느냐. 딱 맞으서면 꽈맹이네 그냥. 야. 초등학생이죠. 그렇지. 예. 너무나 되게 키 차이도 나고, 그 무기 차이도 예. 나고, 그리고 군복 차이도 나고. 그런 거 실제로 보면은 진짜로 막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들한테 가면 또 제일 부러운 게 비상식량으로 예. 훈련 나가면 바로 끓여 먹는 또 있잖아요. 네. 비상식량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북한 그 비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예. 뗄나무가 있어요. 예. 쌀이나무 묶음이 있어요. 예. 그 전에 우리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고체 원료가 있어가지고 고체 원료를 비상함에다였는데 지금은 제 원료가 없으니까 쌀이나무를 한다는 유투라고요. 예, 예. 비상시에 밥을 해먹는 게 쌀이나무로 밥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먹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북한은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럼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이길 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겠어요. 많이. 예. 예. 여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모든 것이 좋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해도 사실은 군인이라 하면 다 힘들어요. 맞아요. 군 생활이라는 것은 규율 생활은 하루 해도 힘들어요. 근데 근데, 이제 18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신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장병님들이 정신력 하면 저는 제일 놀랐던 것이 우리도 항상 정신력 저는 북한에서 우리가 정신력 교육을 시켰으니까 정신력이 우리가 좋은 줄 알았잖아요. 연평해전 혹시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전후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장병님들 보면서도 놀랐던 것이 이 전후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거기에 대한 걸 보면 특히 군인들이라는 거는 이 동지애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전후회가 강하면 어떤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후회만은 이 우리가 항상 군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군인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 군인들은 난 이길 수 있다고 예, 자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나라 국민 군인인데요. 그래. 예,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난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래서 저는 조카가 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군대 나가요. 야,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 장기 군인 하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는 군부대 가서 군인들 봤기 때문에 야, 나는 한국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군인이니까 너 장기 군인 해라는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해병대 나간다고 하던데 해병대 가서 해병 군인 해라. 나는 그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유 참. 이제는 어려움 다 없고 잘 정착하고 살고 계시고 또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또 다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는 살면서 서로 또 도와주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또 살면서도 또 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 그렇지. 예, 그래도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예. 벌써 이제 한국에 오면서 맞아요. 20년이라는 그 좋고 나쁜 길을 다 걸었기 때문에 살면서 그래도 이제 다시 뭐 내가 그 북한에서 겪었던 일보다 더 험한 일이 있겠나 이런 그게 마음에 맞아요. 예, 살면서 사실은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도망쳤을 때 예. 그 마음 가지면 한국에서 살 때는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또 나중에는 그 회심의 눈물도 흘리고 네, 이렇게 곡절이 많게 살아오셨는데 이젠 또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 앞에서 네. 강의도 하면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특별히 앞에서 소개는 안 했지만 목회자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좀 지체되고 진짜 어려운 탈북민들 또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혜진 언니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혜진 언니 탈북 스토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얘기 또 언니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아유 힘든 몸 가지고도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이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느라 네. 너무 고마웠고요. 아니 이게 좀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질문 도중에도 보니까요, 마지막 진짜 힘든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지요.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고 싶고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가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나라 아끼고 아끼면서 또 저희도 열심히 국민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